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경제포차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경제포차는 오늘부터 잠시 후 3부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대신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 출연할 김수민 평론가 그리고 장진영 변호사 앞에 성을 떼서 김장타임 이렇게 코너를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유치하죠? 네. 유치하지만 기억하기는 참으로 쉬워요. 네. 이 팍팍한 시사를 겨울철 김장김치처럼 맛있게 그리고 아색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차례대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장진영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진영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 네. 대세라고 하는 이 장성규 씨가 코너 소개를 직접 해주셨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장성규 씨 목소리였어요? 네네네. 네. 다른 분으로 착각하셨군요. 좀 그 장성규 씨 특유의 그 캐릭터는 잘 안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차라리 다음엔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접 변호사님이 네. 그것도 괜찮은데요. 제 목소리 좋잖아요. 네, 좋습니다. 장성규 씨한테 방금 그 멘트 전달해 드리도록 네, 꼭 전달해 하겠고요. 그러다 김장타임의 장자가 장성규로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초면에 그거 참 그 말 심하게 하시네. 네, 일단 그 말 나온 목소리 나온 네. 김에 우리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입니다.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평론가고요. 네. 그전에는 정치를 조금 했었어요. 정치를 네, 조금. 기초의원을 했었고 네. 당직자로 일을 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중계석으로 물러서서 중계석. 네,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진영 변호사는 지금 손학규 대표 비서실장으로 계시는 거 맞습니까? 네, 바른미래당 비서실장하고 있습니다. 네. 당 분위기는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요새 안 좋죠?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네. 상당히 이제 사실은 4월부터 당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네. 장장 8개월 동안 오래됐죠. 네. 이렇게 당을 흔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아마 12월 8일 날 뭐 신당 발기인 대회를 한다 그래요. 네. 신당을 하시는 건 존중해야죠. 그런데 그러면 깔끔하게 나가서 하시면 참 좋은데 네. 왜 남의 당에 눌러 앉아가지고 네. 남의 당에. 네. 신당을 그렇죠. 신당을 하겠다니까 결국 여기가 남의 당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눌러 앉아서 저렇게 하시는지 참 이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고 보시는 국민들도 짜증나고. 하여튼 제가 죄송합니다. 네. 피로감이 좀 누적되고 있는데 그나저나 여러 사람들의 당원권이 정지가 됐어요. 근데 특히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원권 정지되면서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손학규 당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오신환 원내대표직 박탈됐으니까 이동섭 의원이 권한 대행한다 이렇게 공지를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건데 그렇습니까? 이제 억지를 쓰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뽑았죠. 네. 근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했어요. 절차에 따라서. 그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국민이 뽑았는데 왜 헌재가 나를 탄핵하냐?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버틸 수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해석이 버티면 안 된다. 되죠. 네. 왜냐하면 국법에 의해서 부여된 대통령 자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당으로 축소해서 보면 당의 원내대표는 당직입니다. 네.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우리 당원 당규에 의해서 부여되는 권한이니까요. 근데 의원들한테 선출 권한을 준 것일 뿐이에요. 네. 근데 당의 사법기구인 윤리위원회가 당신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따라야죠. 거기에 따르는 게 당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정당 정치의 도의로 봤을 때는 장 변호사 얘기하신 대로 이제 당원권 정지가 되면 당직을 내려놓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지금 이제 원내교섭단체라고 하고 있는 이 단체가 국회법상으로 또 규정이 돼 있고 원내교섭단체 대표라는 지위가 좀 어떻게 보면 정당 질서하고 별도로 부여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이제 본인이 안 내려온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한편으로 듭니다. 오늘도 뭐 회의 주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김평론가 말씀이 이제 이게 형식하고 현실하고의 문제예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겁니다. 법원에서 A가 B한테 돈을 줘라라고 판결을 했어요. 네. 근데 그 A가 나는 돈 없는데요 하고 버텨요. 배째라 그러고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돈이 없기 때문에 강제 집행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판결이 무효는 아니죠. 판결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당이 버티는 원내대표에 대해서 뭐 가서 직인을 강제로 뺏어온달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윤리위원회 결정이 무슨 국회법하고 충돌이 된달지 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오늘 한국당에서 네. 비슷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네. 자기는 의원들의 결정에 따라서 연임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당에서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연임 없다. 네네. 이런 겁니다. 이게 당의 위계 질서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들이 결정하도록 하니까 놔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그게 올바른 태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장지영 변호사님 이제 앞으로 쭉 만나뵈면서 네. 바른미래당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김수현 평론가 아까 인사를 좀 주셨는데 먼저 우리 이름 김장타임은 마음에 드십니까? 아까 실소를 네.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는데 그냥 들켰어요. 김장타임 네. 네 글자만으로는 네.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래도 저는 장성규 씨가 네. 소개 멘트를 해주셔서 좀 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장성규 씨한테 줄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8287번님 김장타임이면 봄 되면 코너 없어지나요? 좋은 포인트인데 잘 모르겠고요. 이거. 이거요. 이거야죠. 네, 맛있게 읽는 시간. 조향수님 코너 이름 귀에 쏙 박히는데 김장철 지나면 또 코너가 바뀌는 걸까요? 역시 이 같은 맥락의 문제를 좀 주셨습니다. 지금 뭐 케미 봐서는 이름만 바꾸는 것으로 계절마다 이름 바꾸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김수현 평론가는 사실 예전에 뭐 팟캐스트도 그렇고 방송을 네. 많이 출연을 해 오고 계신데 성대모사도 잘하시잖아요. 네, 성대모사 잘하시는데 예전에 네. 제일 잘하는 게 이제 JP 김종필. 네, 작년에 돌아가셨죠. 네. 네. 안녕하세요. JP 인사 올려요. 네. 이런 식으로 하죠.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 다른 사람 좀 해보라고 했더니 여러 명 버전이 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좀 특별히 부탁을 좀 드렸는데 어떤 분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펭수민입니다. 펭수는 MBC 오기 어려워서 대신 왔습니다. 네. 비슷한데요? 아, 조금, 예. 네. 제가 집에서 이거 튜닝을 해왔는데, 네. 오는 길에 목소리가 다 풀려서. 그랬어요? 네, 방송국 복도에서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다음은 여기 네. 와서 연습하시는 것으로? 네. 야, 요새 시사평론가는 이것도 해야 되는군요. 성대모사도. 여기까지 갔습니다. 네, 이 시장이 굉장히 난투국이 심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개인기를 좀 장착을 할 필요가 있어요. 확실하네요. 확실해. 네. 네. 또 다른 뭐 성대모사 준비하신 거 있습니까? 네, 요즘에 뭐 제1야당 대표로 많이 나오고 계시죠. 근데 이분이 저는 좀 목소리 톤이 너무 다르지 않은 편이라서 더 하기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히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이건 실패인데 확실하게. 뭐 장지현 변호사님 목소리가 아예 다른 사람이 네. 더 흉내내기가 쉬워요. 아 그래요? 네네. 성대모사 하기가? 네. 오 그렇군요. 김석선님 오 잘하시네요. 이런 반응이 바로 왔고요. 1035번님 김수인 평론가님 여기서 듣네요. 타 방송처럼 재밌게 방송해 주실 거죠? 이런 문자. 그리고 유튜브로 KJ님이 장지영 변호사님 약간 최민식 배우 느낌 난다고. 다시 봐. 이게 지금 방송으로 화면으로 나가나요? 저기 지금 화면 나가고 있잖아요. 네. 아이고, 야 이거. 네. 아 방송 나가는 걸 모르고 계셨군요. 지금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 불량한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네, 지금 조명까지 특별히 그렇구나. 준비를 해서 그래서 그렇구나. 눈이 많이 부십니다. 네.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죠. 황교안 대표 성대모사를 하신 김에 황 대표 얘기를 좀 할까요? 어제 이 최고위를 열어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불허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김수인 평론가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결정? 네, 자유한국당 당원 당규를 찾아보니까 이 의원 임기가 6개월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대표가 원내대표 선거를 공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항을 빌어서 그냥 네. 공고를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당헌당규 해석상으로도 이제 아무래도 의원총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게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해석상의 틈이 있다고 해도 정치인이면 이제 정치적으로 더 무리가 없이 네네.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절차를 거치는 게 맞을 텐데 예, 그것을 이제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대표 권한을 써버린 것이 과연 공당의 대표다운 태도인가
이것은 좀 의문이 드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도 마찬가지지만 현재의 이제 보통의 정당의 질서가 대표와 원내대표가 투톱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원내 총무 네네. 이런 이름으로 90년대 불려질 때는 대표보다는 좀 밑에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원내 정당화라고 돼서 원내대표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데 그것을 그렇죠. 대표의 권한으로 임기를 그냥 종식시킬 수 있는가 이런 좀 논쟁거리들을 던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당 대표는 그 선거 공고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는 거기까지의 어떤 권한이 있는데 의원총회 권한까지 미리 결정해 버렸다 이런 지적을 좀 해주신 거고요.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정당의 위계 질서에 따라서 물론 뭐 합의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물론 좋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될 수 없다라는 뭐 특수한 사정이 있다든지 할 때는 저는 뭐 이게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한국당도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의 지도부죠. 원내대표는 그 지도부의 한 사람이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러면 그것은 따라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오늘 위계 질서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의원 이런 얘기를 하죠. 나 정치 20년 했어. 그런데 이런 거 처음 봐. 이러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오늘 아침에 저희 그 MBC 시선집중과 인터뷰했던 김세연 의원은 당이 말기 증세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 내부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반발도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서 뭐 제가 이제 변호사긴 하지만 이게 뭐 당원 당규 규칙대로 하자 이렇게만 가면 정치가 안 되는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바람직한 것은 서로 관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권에서는. 그리고 또 합의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당의 내부가 좀 특수한 사정이 있죠. 그러니까 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바른미래당처럼 막 갈등이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밑으로. 있었죠. 그런 갈등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뭐 아무 일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탁 나타난 게 아니라 그런 물밑에 있던 갈등이 이러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별한 사정, 그게 이제 바로 이런 것이다. 있었다. 김재현님이 문자 주셨어요. 불화설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수민 평론가 어떠세요? 네,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간의 불화설 얘기하시는 거죠. 혹은 경쟁설 등등 있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황교안 대표는 즉답을 하지 않고 허허 이렇게 웃고 지나가셨다고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두 사람 간에 좀 배경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전국 이후에 장외투쟁을 자유한국당에서 많이 했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래도 원내에서 좀 싸웠으면 좋겠다. 자신이 또 원내 대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공간을 원했을 것이고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의원이 아니거든요. 장 외에서 직접적으로 마이크를 들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본인한테도 유리하고 그런 차이들이 양쪽에서 중간중간에 좀 삐죽삐죽 새어나오는 형태로 불일치가 보였었어요. 그 점에서 두 사람이 매끈하게 공조를 하는 그런 투톱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좀 불편하게 생각했던 거라고는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 정치적으로 아쉬운 것은 이제 그런 불화설이 충분히 불거질 수 있는데도 이번과 같이 결정을 했다는 거. 의원들을 오히려 설득하고 자기 의견을 밝혀도 돼요. 나경원 원내대표 여기까지 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그것을 의원총회에서 좀 승인을 받는 형식으로 갔다면 그런 불화설에 대한 지적도 덜 받지 않을까. 그렇게 저항이 조금 덜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이게 여러 가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이 자유한국당에 국한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황교안 대표는 뭔가를 자기 주도로 개혁을 하고 싶은데 원내 의원들에게 의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협조를 구한다는 것으로 가면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표 뭐 어떤 변화, 쇄신이든 개혁이든, 쇄신이든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든 결단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크게 보면 한국 정당에서 이게 이제 원내 중심 정당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당원 중심 정당이어야 되느냐 이 논의가 항상 있어요. 논쟁이 있었죠. 그런데 원론상으로만 보면 당원 중심 정당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원이
당의 주인이거든요. 그렇죠. 어느 당이나 당원 주권주의를 선언을 하면서도 실제 운영은 배지들 중심으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의원들 중심으로. 정당 보조금이 의원들 머리 숫자대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내대표는 원내 정당 여기에 무게 중심을 항상 두는 것이고 당대표는 이제 당원 중심의 네. 운영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당에서든지 이런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 위계질서를 자꾸 강조하는 것이 네네. 무슨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저는 당원 주권주의 이 질서가 좀 자리가 잡혀야 된다. 그런 이제 의미에서 뭐 제가 황교안 대표를 본의 아니게 네. 예, 편을 들게 되는 그렇게 됐네요. 그냥 사람들은 친황 체제 구축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어떻게 포장을 잘해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이제 네. 또 바른미래당에서 네. 비슷한 또 처지를 갖고 있는 그렇죠. 당권파에 네. 그러면서 이제 당권파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문제 의식들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거는 어느 당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모든 정당의 문제이고요. 또 민주당에서도 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린다든지 네네. 이럴 때는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지게 돼 있습니다. 예. 네 분이 김수현 평론가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원내대표가 바뀌면 그동안 네.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간에 굉장히 케미가 잘 맞을까 했는데 아니었잖아요. 네, 잘 그렇죠. 뭐 합의도 안 됐고 원내대표가 바뀌면 좀 나아질까요? 합의 과정이 좀 빨라진다던가. 네, 누가 되느냐도 중요할 텐데 그냥 나경원 원내대표하고만 비교를 해본다면 네. 협상 가능성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되든. 예,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싸울 거냐. 또 네네. 총선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안건들이 다 중요한데 어느 정도 주고받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뭐 다선 의원으로서 출마한 사람들 입에서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예, 아무래도 그 점은 이제 협상 가능성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어떠세요? 장지현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연말되고 해서 원내대표가 좀 바뀌면 분위기 쇄신이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좀 절묘한 시점인데요. 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까지 주장을 하면서 네네. 그 패스트트랙을 네네. 저지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수를 쓰고 있는 마당에 나경원 대표 힘이 쫙 빠져버린 거거든요. 뭐 사실상 그렇죠. 네.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그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에 뭐 이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가서 기존에 하던 그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기가 네. 어렵게 됐어요. 네네. 당장 지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좀 뭐 바른미래당에 오신한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죠. 네네. 지금 뭐 원내대표직을. 네.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들이 다 없어지게 된 없어진 건 아니지만 사실상 힘을 잃어가지고 네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4+1 그 회담으로 무게중심이 확 쏠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후임 원내대표가 누가 오던 간에 네. 그 전에 상당 부분 많은 그 갈등들이나 문제가 해결돼 버린 뒤에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해찬 대표가 그리고 하여튼 민주당에서는 어제까지 우리가 그 데드라인을 설정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입장 변화가 없다. 그래서 4+1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가동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유한국당 빼고 우리끼리 논의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바른미래당 내부에 이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부정적인 뭐 탈당이 예견되는 그분들을 빼도 이제 과반 의석은 채울 수가 있거든요. 네. 민주당하고 이제 민주평화당이나 뭐 대한신당 이쪽에서 좀 표 단속을 잘 한다면 저는 네. 과반 의석을 채우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관건은 이제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서 네. 의석 비중, 지역구랑 비례대표 의석 비중하고 연동률 이걸 어떻게 둘 거냐 여기에 대해서 뭐 제3정당들이 다 합의를 할 거냐 요 정도 관건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 질문을 좀 드리죠. 이 검찰이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네. 전격적이죠. 네. 전격적이죠. 저도 놀라셨습니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네. 예, 전격적으로 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예상 밖으로 강수를 두고 있다? 속도전이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 그 빈소에 가서 2시간 반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상징하는 뭐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느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검찰의 행보가 역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청와대가 이렇게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든지 저항했다든지 그런 뉴스는 저는 못 들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협조는 잘한 것 같고요, 다행히. 그래서 그 내용물이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윤석열 총장이 2시간 반 동안 빈소에 머문 것에 대해서 해석이 또 좀 극단적으로 나오는 면도 있어요. 네, 뭐 내부 어떤 불만 달래기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해석은 그렇죠. 분분하고요. 그건 뭐 제 해석이니까. 네네. 네. 김수민 네.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그렇게 별일이 아니다라고 다들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압수수색이 별일이 아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번에 4번째고 현 정부 네네. 들어서도 2번째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막 TV 드라마 이런 걸 봐서 그런데 압수수색하면 막 파란 상자 들고 가서 막 들이닥쳐서 다 쓸어 담고 이런 걸로 주로 알고 많이 있는데 봤죠. 이제 네. 목록이 있고 그걸 내놔라라고 하는 형태고 청와대 같은 경우는 보안이 요구되는 시설이라서 네. 임의 제출 형태로 네. 이것 좀 주십시오 해서 이제 받아간 오늘 또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여당에서도 뭐 이거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 자체로 이거 지나치다 이렇게 반발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가 이제 적법의 범위를 살짝 넘어가려고 할 때 뭐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할 필요가 있지만 압수수색 자체가 정치적인 검찰의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오늘 민주당의 반응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네. 검찰한테 정치하지 말아라라고 하고 네, 또 이재정 대변인이 그 얘기했죠. 윤석열 총장한테 항의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 대단히 부적절한 여당의 반응이다. 여당의 반응.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도 아직도 이제 자기들이 야당 이 색깔을 못 벗고 있다라고 네. 보는데요. 네. 민주당은 여당입니다. 그 부분을 좀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짧게 오늘 그 첫 시간인데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네. 이제 아주 과거의 일이 돼버렸는데 네. 무한도전에 장진영 변호사 나오셨을 때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쪽 얘기예요? 그때 스타 변호사를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영광이고. 네, 변호사님 어떠셨습니까? 좀 재밌게 하라 그랬는데 네. 우리 김평론가님은 뭐 이제 성대모사도 하시고 저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앞으로 다음에 좀 준비해 저도 오시는 한번 것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겠고요. 네, 밖에서 박수 치고 그래, 큰일 났네. 지금까지 김수민 평론가 장진영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